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의도가 없었고 그러고 싶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제품이 프로그램에 의해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고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번 정도 누적되어서 여러분들이 퇴전 메일을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해고되지? 해고되줍니다. 여러분, 월급은 아니더라도 100에서 200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벌고 싶다 하면 유통하라고 합니다. 그럼 유통을 시작하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일 쉽게 벌 수 있는 게 뭐였죠? 구매대행, 대량 등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돈은 벌려요. 제가 지금 성장기로 11월 1일에 시작해서 조금씩 등록하고 있는데 점점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돈 내고 배워야 합니다. 어느 강사한테든요. 독학은 정말 어려워요. 물론 습득이 빠르신 분은 온라인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좋은 강의를 고르는 법은 제 다른 영상에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그거 참고하시고. 근데 이 대량 등록이 치명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상품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이트에 있는 거 카테고리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몽땅 긁어오는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중국 대량 구매 대행은 상품 올리는 유형이 금지어 기준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금지어는 뭐냐면 팔면 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물품 이름이라든가 성분, 그리고 상표권, 지식재산권에 민감한 브랜드 회사 제품들의 모방품이나 가품, 그런 거를 프로그램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게 금지어입니다. 대량 프로그램. 자, 대량 유형 3가지. 자, 첫 번째, 금지어를 있는 대로 넣고 최대한 사업자 많이 내는 거. 많은 기준은 거의 10개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금지어 적당히만 쓰고 적당히 사업자 내는 거. 한 5, 6개 정도. 세 번째, 금지어 거의 안 쓰고 남들이 겁나서 안 건드리는 분야들 다 차지하는 거. 자, 첫 번째, 금지어 빡세게 넣는 거. 장점, 지적권 등 권리주장 메일이나 퇴점, 경고 메일 생각보다 잘 안 받는다. 단점, 매출이 올라오려면 사업자를 많이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한 사업장에 1개 이상 내기 힘듭니다. 나라에서 공고했다고 해요. 자, 두 번째, 금지어 적당히 쓰면 장점, 매출이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난다. 근데 지재권 등 권리 주장 메일 그리고 퇴점 경고 메일 꼭 받게 되어 있다. 자, 세 번째, 금지어 거의 안 쓰는 거, 결국 무조건 퇴점된다. 시간 문제일 뿐. 지재권 메일이 고소장으로 이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신 카테고리만 잘 잡으면 매출이 그냥 순간 어마어마하게 뛴다고 들었다. 저는 약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유형 왔다 갔다인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의도가 없었고 그러고 싶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제품이 프로그램에 의해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미키마우스라고 금지어 넣어봤자, 슬램덩크라고 금지어 넣어봤자 판매자가 안 넣으면 딸려 들어갑니다. 이런 아이템이 걸리면 쿠팡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지재권 소명자로 내라고. 나한테 권리가 있던 물품이 아니니까 당연히 못 내죠. 정품 소싱한 거면 병행 수입이라고 해서 그래도 괜찮은데 중국에서 소싱한 거니까 진품이 아닌 가품일 확률이 거의 99%잖아요. 그럼 퇴점입니다. 자, 제가 몇 달 전에 대량하다가 받았던 겁니다. 프로그램이 상품을 순식간에 올려줘요. 5,000개, 10,000개, 15,000개. 와, 2만 전방 10cm 퇴점입니다.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해도 바로 삭제 조치한다고 해도 판매가 안 되었어도 얄짤없습니다. 재밌는 건 브랜드 이름으로 걸리는 건 대부분 AI가 바로 걸러내는 것 같은데 지재권, 상표권은 관련 소명 메일에 신고 인입된 지재권 소명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권리자가 수동으로 신고한 거라고 해요. 판매가 잘 되어서 네이버 1페이지에 있는 분들은 심심하면 신고해서 올라올 놈들 차단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런 경고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번 정도 누적되어서 여러분들이 퇴점 메일을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계정 퇴점을 시키면서 정품 판매 확약서나 개선 계획서를 보내줍니다. 일종의 반성문이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성심성의껏 잘 씁니다. 그럼 퇴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풀어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물론 풀어줬는데도 또 지재권, 상표권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걸리고 소명 못했다. 그럼 영구 퇴점입니다. 복구 안 돼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네이버는 제출할 서면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담당자에게 잘 구걸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웬만하면 퇴점 받으면 다 지우고 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영구 퇴점 확정되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앞으로 네이버에 입점 못합니다. 아무리 사업자를 내도요.
자,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일에 대한 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차이예요. 이런 메일 정도는 가뿐히 상대해주고 혹은 무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들, 보소든 내용 증명이든 치르고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거나 두렵지 않으신 분들이 바로 월 1억 매출 내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가는 겁니다. 대량으로요. 유튜브 등에서 몇몇 말도 안 되는 강사들이 매출 내는 게 매우 쉬워 보이도록 어그로 끌어서 그렇지, 순수하게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하고 멘탈 약하신 분들 왔다가 60-70%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정말로요. 독하게 맘먹어야 돼요. 똑같이 독하게만 맘먹으면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벌리는 게 유통업인 겁니다. 이 앞에 독하게만 맘먹으면이 쏙 빠져서 그렇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보고 안 되면 뭐하지? 어쨌든 대량으로 하면서 지재권과 태점 이슈를 견디면서 매출을 낼 것이냐, 아니면 수동으로 상품 하나하나 보는 눈 키워서 마케팅 되어가며 가격 경쟁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버텨야 이 다음에서 나만의 상품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돈 걱정 많이 없겠죠? 한파주의보에 보일러 안 올리고 벌벌 떨고 있는 해고돼지였습니다. 꿀벌.